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경찰 2차 시험 문제, 그 중에서도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형법, 그 중에서도 형법 강론, 그 중에서도 재산죄와 관련된 판례 문제에 해당됩니다. 앞에 우리가 계속 강론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오늘 21번 문제는 재산죄 전반에 대해서 조금 아우르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죄수론도 좀 같이 많이 들어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재산죄인데 죄수론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강의하러 왔고요. 거의 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미리 찍어놨던 영상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또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게 혼자 찍는다는 게 되게 좀 낯설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촬영해 주시는 분이라도 있으면 또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호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동그라니 놔두고 찍는다는 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또 여러분과 뭔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제가 바로 저 혼자 얘기하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조금 또 어쩔 때는 두렵기도 해요.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어찌하였든 제가 여러분께 약속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어쨌든 간에 판례 문제이고 또 죄수론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맞추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다 보면 참 어려운 시험이 법원 행시, 5급 법원 행정고등공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이 두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난이도가. 가끔 이제 경찰 간부나 해경 간부도 좀 난이도가 있는데, 이 법원 행시 문제는 특히나 어려워요. 정말 뭐 이렇게 난생 처음 본 판례를 막 출제를 하고, 또 굉장히 지역적이고 후미진 데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법원 행정고등공시 문제는 사실은 참 이거 어려운 시험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합격자 수도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제 법원 행정고등고시, 그 다음이 이제 뭐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 문제는 뭔가 좀 이렇게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막상 답으로 들어가면 또 굉장히 지역적인 데서 출제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시험이 좀 가장 어렵고, 경찰 시험 문제는 좀 가장 평이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찰 시험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좀 치밀하고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켜고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죠. 첫 번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도급계약이나 물품 구매 조달 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와 관련된, 그 다음에 어떤 또이 영업이라든지 또 업무를 규제하는 어떤 법규, 이런 것들에 위반한 사정이 있다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이런 어떤 절차적인 법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반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어떤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재산 손해를 야기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단정해서 안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판례 사안이에요. 외워두시면 됩니다. 예금주의 현금 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다. 자, 공갈 행위를 통해서 카드를 갈취했어요. 그럼 공갈로 인해서 외포가 됐고, 외포가 돼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피해자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 이 하자 있는 승낙이죠. 그리고 외포심에 의한 승낙, 이 승낙에 의해 현금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 카드 갈취 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선언할 수 없다. 그렇죠? 공갈 행위에 그대로 다 그 이후의 행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외포심에 의해서 갈취, 어떤 외포심에 의해서 피해자는 승낙을 했고 여기서 현금 카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해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갈취받아서 결국 그 갈취받은 현금 카드로 갈취한 현금 카드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이 일련의 모든 행위는 공갈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심에 의해서 야기된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즉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그렇죠? 절도 후 이건 뭐죠? 공기후 부정사용죄 이런 거 되겠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니까. 이거는 뭐야? 절도하고 떼어내는 행위. 이거는 전혀 다른 법익 침해죠. 따라서 이걸 절도 범행의 불가불적 사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거 너무 많이 나온 판례예요. 너무 많이 나온 판례. 네, 너무 많이 나온 판례. 절도 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의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 작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작물 보관죄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아니에요. 작물 보관죄 1죄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작물 보관 이 자체로 이미 범죄는 완성이 된 거고 그 정을 알면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처분했다고 해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틀립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쭉 보시면 네 1번 네. 요거 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떤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고 쭉 넘어가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 따로 절도죄를 소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강도죄 같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 자체가 없어요. 어떤 의사표시가 안 나올 정도로 이거는 강도는 어마어마한 폭행 협박이 가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도죄와 이 강도죄에 기해서 강취한 현금 카드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어서 예금 인출한 거 이거는 강도죄 외에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 지문에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번호판 떼어내서 움직인 거 새로운 범익 침해죠. 새로운 범익 침해입니다. 그다음에 작물 보관죄가 성립되는데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했다. 따라서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망행위라는 거예요. 불가벌적 사망행위. 요거 암기해 두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오랜만에 이 재산죄 관련된 문제 풀어봤는데 이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특히나 죄수 문제, 이 재산죄와 죄수 문제가 섞여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